토지 서평 제4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아기를 낳기 위해 옥에서 대기 중이던 기녀는 강포수의 지극한 옥바라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며 온갖 요구를 하다가도 갑자기 성질을 부려대며 폐악을 일삼던 기녀는 죽을 무렵 강포수의 손을 잡으며 웁니다. 그냥 강포수 따라가서 살 거라며 후회를 하는데요. 남자를 사랑했다기보다 임박해진 죽음이 두렵고 자식 낳고 이승을 하직하는 게 한서러웠을 기녀는 늦게나마 그렇게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결국 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자와는 다르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었던 강포수는 단 한 번의 관계 일망정 기녀 뱃속에 태아는 자신의 씨였을 거라고 믿으며 불행하게 태어난 아기를 안고 어디로인가로 종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 후 마을의 어느 누구도 다시는 강포수를 보지는 못합니다. 남편 칠성이 관가로 끌려가고 나서 자식 셋을 끌고 야반도주를 했고 다리 밑에 가서 노숙을 해가며 처참한 생활을 이어갔던 이민애는 어느 날 마을로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길은 여전히 사나웠지만 아이고 날 죽여봐라 하는 심정이기도 했고 노숙 생활보다는 그나마 내 집에서 잠이라도 자는 게 나았으니까요. 품도 팔고 아기같이 일을 했지만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활. 이런 이민애를 용이는 동정하게 되고 남모르게 고구마며 감자를 조금씩 가져다 주게 되면서 은연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마침내 통정을 하게 되는데요. 세파에 시달려 거지가 되어 있을 망정 예뻤고 무지했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졌던 이민애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안 강청댁은 길길이 날뛰게 되고 때마침 동네엔 역병이 돕니다. 오갈 데 없이 몰락한 조중근은 참판댁에 가족까지 끌고 와서 머물고 있던 중 호열자, 즉 지금의 콜레라를 만나게 되지요. 지금이야 콜레라가 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의 그런 병이겠습니다만 하지만 당시로서는 크나큰 재앙이고 그런 역병이 돌게 되면 삼천리 강산이 초토화될 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온 세상을 뒤흔든 것처럼요. 아무튼 최치수의 살인사건으로 온 마을이 뒤집혔던 평사리는 다시 한번 역병으로 뒤집혀지는데요. 최참판댁에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안주인이었으며 마을의 지주 같았던 윤씨 부인이 죽어나가고 봉숙네, 김서방까지 어린 서희를 지켜줄 모든 사람이 역병으로 죽습니다. 심지어는 엄내의 문희영까지 죽습니다. 물론 그는 역병이 아닌 말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로 죽지만요.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용의의 아내 강청댁이 죽었습니다. 영팔의 막내딸이 죽고 이민애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렇게 되자 용의의 아이를 임신한 이민애는 강청댁 대신 용의 그 안방에 들어앉게 되고 칠성의 안악이라는 죄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지청구를 받던 위치에서 벗어나 당당해지지요. 민족의 불행이라는 거대한 재앙도 어떤 사람들에겐 대단한 행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보여줍니다.
토지엔 전형적인 악인의 유형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조중구라는 인물이지요. 몰락한 양반이라고 모두 그렇겠습니까만 천성이 간교하고 사악하며 음흉했던 인물. 조중구는 이때 나름대로의 기회를 잡습니다. 먼 일가부치라는 이름으로 붙어있지만 알게 모르게 서름을 받아가며 눈총을 감수해야 했던 인물 조준구. 당주 채치수가 죽자 자신에게도 하늘이 주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역병이 돌기 전 그는 자신의 식솔들을 끌고 병사리로 내려왔는데요. 그의 속셈을 일찌감치 눈치챈 윤씨 부인은 그를 집 밖의 행랑채에다 묵게 하지요. 엉뚱한 욕심은 갖지도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데요. 울분을 감추지 못했던 조중구는 오히려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를 맞습니다. 행랑채에 거처하니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있게 되고 전염병에서 다소 안전거리를 확보한 셈인데요. 무엇보다 그는 마을 사람들보다는 의학지식에 눈을 뜬 사람이었으니 고열자를 극복할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곱추 아들 병수, 아내 홍씨, 몸종 맹추까지 목숨을 부지하며 살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 때문인데요. 모든 음식은 끓여서 먹을 것, 안채 사람들과 일체 접촉을 하지 말 것, 날씨가 추워지면 병이 물러나니 그때까지만 목숨을 부지하자고 그는 식솔들에게 조용조용 외쳤지요. 안치에서 서희를 지켜줄 사람이 한 사람씩 죽어나갈 때마다 조중구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요. 그렇게 병마가 차츰 잠잠해질 즈음 마침내 악마의 신이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조중구는 음미하면서 가슴이 부풀기 시작하지요. 겨우 19살에 불과한 서희를 보호해줄 그 어떤 지뢰 때도 모두 사라졌으니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 만석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잠 못 이루며 기뻐하는데요. 그점 손을 댄 계집종 사무리를 마음껏 희롱하며 희희낙낙하지요. 끼리끼리라 했던가요. 아내 홍씨는 조중구를 능가하는 악녀의 전형인데요. 당당하게 안채를 차지한 그녀는 종들을 호령하며 눈에 거슬리는 사머리를 볼 때마다 매타작하고 다른 종들에게 사나운 눈을 짓다며 집안의 권력을 장악하지요. 남편이 주수에 거둬들인 곡식을 마음대로 처분하며 날뛰는 동안 여자는 여자대로 안방 장롱에 켜켜이 쌓아놓은 피륙을 꺼내어 마음대로 옷을 짓게 하고 놀이개의 그 보석이며 마음껏 꺼내어 치장하고도 늘 눈을 짓다며 천박한 행동을 일삼는데요. 처음엔 차마 보기 역겨워서 외면하며 수군대던 노비들도 차츰 부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하나둘 그들의 편에 서게 되지요. 권력의 편에 서는 것만큼 편한 세상은 없으니까요. 특히 삼수라는 종은 한마디로 완전히 개가 되지요. 외로운 서희는 역병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어려서 세상 물정에 어둡고 충복 수동이만 가슴을 치다가 나중엔 별당아시의 친정까지 찾아가지만 출가 외인이며 더구나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던 딸인지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냉혹한 대답만 듣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자 길상이, 봉순이, 서희, 수동이 넷은 똘똘 뭉쳐서 조중구에게 저항 같지도 않은 저항을 해보지만 역부족이고 마을대로
두 편으로 나뉘게 되지요. 서해편을 드는 용이 영팔이 한조 서서방 윤보가 있는가 하면 어느 사이엔가 조중구에게 은근히 역성을 드는 또 한 패의 무리가 있죠. 이민혜 역시 마음으로는 조중구를 편들지만 남편이 된 용이 비분관계하는지라 드러내놓지는 못하고요. 두 만내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편 저편도 들지 않고 눈치만 살피지요. 그 점 읍내에선 돈 벌어 집까지 장만해 돌아온 월선이 소식으로 왁자지껄 하는데요. 삼촌 따라 만주까지 건너가 돈을 벌어서 돌아온 월선이 고운 자태로 사람들 마음을 흔듭니다. 만주에선 국밥집을 하는 삼촌 내외를 도왔다는데요. 집을 장만하고도 인심을 써가며 살 수 있을 만큼 그녀의 형편은 괜찮다는 소문에 문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원래 월선은 고왔던 용모에 또 대국 바람을 몇 년간 쐬는 바람에 더더욱 요염해지고 돈까지 있다니 그럴 수밖에요. 뒤늦게 윤보를 통해 월선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용인은 왠지 그녀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녀가 종적을 감춘 몇 년 동안 그토록 애간장을 녹이며 병까지 들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용이건만 자식을 낳아준 이민혜랑 새 정이 들었기 때문이올까요? 아니면 켜켜이 쌓여왔던 그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첫 아내 그 강청댁이 이미 죽고 없어진 지금 그를 막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건만 이민혜랑 새록새록 새 정이 든 것도 아니었고 실은 이를테면 재치떼긴 그녀가 가타부타 말할 처지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한편 따지고 보면 철천지 원수놈 불구대천의 친척 남녀에게 집안의 실권을 빼앗긴 채 어린 심정에도 뭔가 억울하고 비위 거슬리는 상황에 분노를 아는 채 서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동네엔 역병에 이어서 전무후무한 흉년까지 듭니다. 이때다 싶은 조중구는 자신의 편을 드는 동네 사람들에게 기민미를 푸는가 하면 미운 사람들의 땅을 뺏고 배급조차 하지 않지요. 흔히 부잣집에선 흉년에 광을 열어 건동의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식량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고 집 앞에 그 소철 걸어 죽을 끓여 나누어 주는 게 그 당시의 간섭이었건만 조중구는 그렇게 표리부동한 행동을 합니다. 분노한 수동은 동네에서도 용감하고 의리있기로 소문난 윤보를 앞세워 고방문을 부수게 하는 모험을 단행하지요. 서희가 어리지만 당당히 이 집안의 당주인 것을 내세워 그녀를 부추겨 가면서 조중구는 분해서 강퇴를 부리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분해서 강퇴를 부리죠. 우선 서희가 앞에 서서 명령을 하는 판이니 화를 내는 행동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조중구의 수족이 되어 설치는 종놈 삼수는 동네 장정들 스스레 어디로인가로 숨어버렸고요. 지금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고 조중구 내외가 강분하면 할수록 인심은 서희 편을 들게 되어 있으니까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수동과 길상의 리더에 따르면서도 짜증스러워하는 서희. 아직은 어린아이니까요. 고방에 쌓인 나락은 쉴 새 없이 그 폭도들의 손에 넘어가고 폭도들이라 하지만 사실 마을 사람들이죠. 조중구 내외는 마치 애초부터 제 재물이기라도 한 것처럼 부들대는데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다며 마님 살았을 적에 이 사람 저 사람 가려가며 김인사를 푼 적이 없다며 으르렁대는 목수윤보. 그는 아직도 장년이 되도록 처자식도 없는 홀몸이었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나이 어린 당주이긴 해도 성정이 강하고 지혜로운 데다 어느 누구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지닌 서인은 길상과 수동의 비호 아래 용이, 영팔이, 한조 등 동네의 어리나마들이 쌀을 퍼내는 걸 용인하면서도 잠이 와서 짜증을 냅니다. 아무튼 희극이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채차판 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또 뵙겠습니다.